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열심히 챙겨 드시던 음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뼈를 약하게 만들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28년 동안 노화와 영양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를 매일 드시면서도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고 계셨거든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저는 28년간 노화 영양학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었어요. 초록색 채소, 빨간색 채소, 뿌리 채소 할 것 없이 다양하게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들을 추적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기면서부터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음식들이 갑자기 독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채소는 조용히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고 어떤 채소는 관절을 서서히 굳게 만들며 또 어떤 채소는 탄산음료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려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채소들이 하나같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머님은 매일 아침 건강 주스를 만들어 드셨어요. 비트, 토마토, 초록 피망을 갈아서 매일 한 잔씩 드셨는데 몇 달 후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했지만 제가 식단을 분석해보니 문제는 바로 그 건강 주스였어요. 주스 속 채소들이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칼슘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분은 매일 삶은 감자를 주식처럼 드셨는데 혈당이 계속 불안정하고 피로감이 심해지셨어요. 감자가 설마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죠. 그런데 감자를 끊고 다른 채소로 바꾸시니 몇 주 만에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 4가지와 반대로 매일 챙겨야 할 채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분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의 뼈가 튼튼해지고 관절이 편해지며 혈당이 안정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한 수백 건의 실제 사례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먹던 음식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거나 몸이 불편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잘못된 채소 선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쯤 상담했던 69세 김영희 어머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될 거예요. 김영희 어머님은 평생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식사도 항상 채소 위주로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채소만큼은 절대 거르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매일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샐러드에는 초록 피망을 듬뿍 넣으셨고 토마토도 2~3개씩 넣으셨어요. 비트는 혈압에 좋다고 해서 주스로 갈아서 마셨고 감자는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다고 해서 매일 쪘어요. 정말 모범적인 식단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좀 뻣뻣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손가락 마디를 펴기가 힘들어지고 무릎도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셔야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소화도 점점 안 좋아지셨다는 겁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꾸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에는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혈당도 불안정해져서 오후만 되면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어요. 건강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셨는데 의사는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지인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님은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걸음걸이도 불편하셨고 표정에도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하루 식단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머님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그 채소들, 초록, 피망, 토마토, 비트, 감자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 채소들이 어머님의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님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 초록 피망, 토마토, 비트, 감자를 식단에서 빼보시라고 했어요. 대신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을 매일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님은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렇게 건강에 좋다던 채소들을 빼라니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믿고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손가락이 조금씩 편하게 펴지기 시작했고 무릎도 덜 뻣뻣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화도 훨씬 편해지고 속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2달째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걷는 것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혈당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오후에 피곤하던 증상도 사라지고 밤에도 잘 주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전화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채소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것 같다고요. 이제는 아침 산책도 더 오래 하실 수 있고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무릎이 아프지 않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분의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뼈와 관절, 소화,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대체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 4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비트는 혈압을 낮춰준다는 장점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비트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문제인 이유는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에 결석을 만들고 동시에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것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2014년에 발표된 신경학 분야 연구를 보면 옥살산이 많은 식단을 지속하면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40%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제가 만났던 71세 박정수님은 혈압 때문에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만들어 드셨어요. 3개월 동안 빠짐없이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비트를 끊고 나서야 더 이상 결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비트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저는 아르굴라나 샐러리를 권해드립니다. 이 채소들은 옥살산 함량이 낮으면서도 영양소는 풍부해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비트를 매일 드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트 주스를 자주 드시나요? 다음으로 초록 피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망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초록 피망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렉틴은 장벽을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여러 영양학 연구에서
렉틴이 장내 염증과 면역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6세 이은자님은 매일 샐러드에 초록 피망을 듬뿍 넣어 드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가 불편해지고 무릎과 손목 관절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록 피망을 끊고 붉은 피망이나 애호박으로 바꾸시니 2주 정도 지나니까 소화가 훨씬 편해지셨고 한 달 후에는 관절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붉은 피망은 초록 피망보다 렉틴 함량이 훨씬 낮고 비타민도 더 많아요. 만약 관절염이나 소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초록 피망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록 피망을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붉은 피망으로 바꿔보세요. 이제 토마토 이야기를 해볼게요.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에는 알칼로이드 성분인 솔라닌이 들어있어요. 이 솔라닌이 관절과 신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솔라닌이 신경신호를 방해해서 근육 약화와 통증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3세 최영호님은 매일 토마토를 2~3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특히 무릎과 어깨가 심했어요. 토마토를 끊고 당근, 호박, 시금치 같은 비가지과 채소로 바꾸시니 몇 주 만에 관절이 훨씬 가벼워지셨습니다. 물론 토마토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소량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토마토를 드신 후에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흔한 채소죠. 하지만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자를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감자 섭취가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을 33%나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상담했던 70세 김재현님은 감자를 거의 주식처럼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감자를, 점심과 저녁에도 감자가 들어간 반찬을 드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0을 넘어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감자를 줄이고 콜리플라워나 당근으로 대체하시니 2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감자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특히 튀긴 감자나 감자튀김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가끔 삶은 형태로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감자를 드시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나른해지신 적 있나요? 그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4가지 채소를 살펴봤습니다. 비트는 신장 결석과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초록 피망은 장과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토마토는 관절과 신경에 부담을 주고, 감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 4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건강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 챙겨야 할 4가지 채소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정말 놀라운 채소예요. 비타민 C와 비타민 K가 풍부하고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콜라겐 합성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60세 이후에는 콜라겐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관절이 약해지는데 브로콜리가 이걸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많이 손실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에 레몬즙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매일 한 접시씩 드신 후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무릎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다음은 케일입니다. 케일은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영양소가 정말 풍부해요.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골밀도를 높이고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K를 꾸준히 드시면 뼈가 튼튼해지고 골절 위험도 줄어듭니다. 다만 K를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샐러드로 드실 때는 적당량만 넣으시고 주스로 만들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케일 주스 만들 때는 사과나 바나나를 함께 넣으시면 쓴맛이 줄어들고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케일은 아직 드시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과일과 함께 주스로 시작해 보세요. 이제 오크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크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채소일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오크라에는 뮤실리지라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장벽을 보호하고 관절에 윤활 작용을 해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60세 이후에는 관절액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오크라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또 오크라는 장 건강에도 정말 좋아서 소화 불량이나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식감도 괜찮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오크라를 마트에서 그냥 지나치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정말 친숙한 채소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콜라겐 합성을 돕고 항산화 방어를 강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부가 빠르게 늙고 주름이 깊어지는데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 탄력이 유지되고 눈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당근은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드셔야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고 볶을 때는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베타카로틴이 몸에 잘 흡수됩니다. 생과 조리된 형태를 번갈아 드시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당근은 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익혀 드시나요? 이 네 가지 채소,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은 단순히 영양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피부를 지키고 뼈와 혈관을 탄탄하게 유지해 줍니다. 매일 식탁에 이 채소들을 올리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시니어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네 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비트는 옥살산 때문에 신장 결석과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초록, 피망은 렉틴 때문에 장벽을 손상시키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토마토는 솔라닌 때문에 관절과 신경에 부담을 주고,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아서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이 네 가지 채소는 60세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 같은 채소들은 콜라겐을 회복시키고 뼈와 관절을 보호하며 독립적인 움직임을 오래 지켜줍니다. 이 네 가지 채소를 매일 식탁에 올리시면 피부 탄력도 유지되고 무릎도 편해지며 혈당도 안정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통증과 질환으로 이어지지만 올바르게 선택하면 피부와 뼈, 근육이 훨씬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28년간 노화 영양을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단지 채소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릎이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지고 손가락이 더 쉽게 움직이고 피부가 환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채소 선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매일 식탁에 브로콜리를 한 접시 올려보세요. 3분에서 5분만 쪄서 레몬즙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몇 주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비트, 초록 피망, 토마토, 감자는 가급적 줄이시고 대신 케일, 오크라, 당근을 추가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콜라겐을 더 빠르게 지켜주는 의외의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과일인데 이 과일을 매일 드시면 피부 주름이 줄어들고 관절도 훨씬 편해집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서 봐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들은 네 가지 채소 중 어떤 것을 가장 자주 드셨나요? 비트인가요? 초록 피망인가요? 토마토인가요? 아니면 감자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꿔보실 채소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